오늘은 비문학 풀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번에 비문학 요령에 대해서, 풀이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의미로 비문학 풀이에 대해서 한번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준비된 거는 지금 21년도 EBS 수능 완성입니다. 수능 완성 딱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죠? 올해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6월달, 9월달 모두 법 쪽에서, 인문계의 법 쪽에서 굉장히 지금 고난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고난도 문제이기도 하니까 다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딱 페이지를 넘겨서 이 지문을 보는 순간 숨이 조금 막히기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빽빽이 나와 있기도 하고 굉장히 글이 길게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디자인과 학생 진학생이 아니라면 특히 이과생이나 문과생 중에서도 이 부분은 법 쪽이라 그냥 딱 보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선은 먼저 그 글에 대한 이해를 접근한 것 같은 문제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다음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다음 부분에도 글에 대한 내용 이해로 적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보기의 사례 반응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나왔는데, 보통 지문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는 5번하고 2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딱 보기 때문에 지문 같은 거 보면 3번하고 4번은 그림과 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1번하고 3번, 4번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보기 사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꼭 1번을 풀고 나서 바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디자인의 유사성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디자인, 그 다음에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관련해서 지문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파악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지금 형광펜으로 제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합하지 않는 거라 한다면 선택지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지에 빨리 포인트를 좀 잡아줍니다. 기능과 용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이 창작한 디자인은 이런 부분. 그래서 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다 외우는 거예요. 선택지를 빠르게 머릿속에 담고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다음 거 질문을 보면 글에 대한 이해로 적합하지 않는 거 해서 기억에 대한 것도 빨리 포인트를 주고요. 그래서 이 1, 2, 3, 4, 5번을 모두 지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인트를 빠르게 줘야 됩니다. 우선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5번 같은 게 먼저 포인트를 주고, 아까 맨 처음에 2번하고 5번을 먼저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2번하고 5번이 지금 이렇게 포인트를 지금 우선 잡아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디자인, 그 다음 디자인 보호법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밑줄로 긋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형광펜을 사용할 수 없고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밑줄 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확실히 밑줄인 부분과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밑줄과 동그라미 친 부분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밑줄만 보게 되면 굉장히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고 다 똑같은 밑줄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다면 동그라미라는 도형 때문에 그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번하고 5번에서 나온 문제를 먼저 빠르게 해결을 한 다음에요.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겠죠. 근데 빠르게 푼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합하지 않는 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에 나온 양산, 연기는 디자인은 물품이 될 수 있다. 읽어가면서 저 부분이 나온 부분을 빨리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기억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첫 번째 문단에 지금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 물품성이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 두 번째 문면 전체가 지금 물품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품성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물품성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형태성, 유체성, 동산성, 정형성, 독립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거는 동그라미 쳐주고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바로 똑같이 표시를 해줘서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밑줄을 같이 그어주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줄을 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찾기는 좀 용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독립적인 게 어떤 개념이 있는지 바로바로 눈으로 어휘가 좀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뀐 어휘를 빨리 찾아주는 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이번 다음에 이제 가에 대한 설명을 적합하는 건데 가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디자인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디자인이 특허청에서 어떻게 심사를 받고 다른 회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마지막 문단과 마지막 문단 바로 위에 있는 거, 그 부분을 표시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개념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 유사한 물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그라미 치면서 주의 깊게 본다면 조금 찾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번하고 5번을 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을 풀어야 되는데요. 4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단에 지금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5번을 풀면서 디자인 유사성을 4번을 같이 풀어준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 대한 사례로 보인 반응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데 사실상 이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의 개념을 빨리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마우스를 디자인을 출시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디자인 출시에 대한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이 디자인 출시에 대한 부분이 아까 지문에 어느 부분이 있는지 빠르게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태성의 부분인지 유체성의 부분인지 정형성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푸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 나왔던 이제 특허적인 부분, 3번에 나온 3번 지문에는 특허적인 부분은 바로 형태성의 지금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지문을 읽다 보니까 이 특허청에서는 장식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5번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우선 읽는 거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빨리빨리 풀어주면서 내용 파악을 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 2, 3, 4, 5번을 먼저 한번 싹 봐봤는데요. 그러면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볼까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대로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체크를 빠르게 해 나가면서 비교를 해 나가면서 좋을 것 같아요. 시험지가 좌우로 지금 펼쳐져 있어서 문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간혹 앞 페이지에 지문이 잔뜩 있고 뒷 페이지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접어서 많은 분들 하시겠지만 접어서 문제하고 지문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시간이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덜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찾아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고르게 되고 선택지에서도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보게 되면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각설탕, 2번 같은 경우도 5번에 각설탕 부분이 있었지만 각설탕이라 하더라도 가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품을 만족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틀린 건지 그런 거를 위해서 봐야겠죠.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형태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형태성이 지금 형태성의 윗부분 마지막부터 보면은 형태성, 시각성 이런 걸 하면서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태성이 아니었군요. 방금 물품성이었어요. 그래서 물품성을 보고 물품성 형태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태 같은 경우는
디자인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번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푸는지 다른 학생 푼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실제 틀린 문제도 있고요. 맞는 문제도 있습니다.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와 같은 내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건데요. 보통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조금 힘들어 하는데요. 오히려 보기는 초점을 잡아주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여기 부분만 봐라 하고 잡아주는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이 보기에 대한 초점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 초점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한다면 지문에서 그 부분, 기억에 대한 추론한 부분만 찾으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보기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기억을 바로 봅니다. 그래서 기억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어떤 것만 강조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 현실인데,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만 이 밑줄 친 부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단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까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진 농촌 현실이 나와 있는 부분은 거의 지금 이 밑줄에서는 없고 밑에 부분과 위에 지금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문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와 평가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틀린 거는 이런 거는 1, 2, 3, 4, 5번에 있는 포인트를 앞하고 뒤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못 봐서 틀린 부분이 많거든요. 항상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뒷부분까지 포인트를 같이 잡고 머릿속으로 같이 기억해 주면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많이 해보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 푼 거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거 지금 다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우선은 시간을 절약하면서 푸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선은 정확도를 앞에 두고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수능 100일 앞두신 분,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바로 코앞이신 분들은 시간을 재면서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푼 다음에 한 세트마다 채점을 합니다. 채점 후에는 절반 이상 틀린 개수의 지문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길 추천드릴게요. 바로 체크를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틀렸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는 것은 답안 설명을 참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틀린 부분이 한자어 때문인지 혹은 그 어휘 때문인지 그런 것들은 사전을 통해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문제, 지문마다 채점하는 거, 그 다음에 절반 이상 틀린 거 개수 문제 다시 한번 푸는 거, 꼼꼼하게 틀렸는지를 체크하는 거, 그리고 모르겠는 건 답안 설명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는 것들은 어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휘들이 없는지 어휘들을 꼭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오답은 이렇게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오답을 하게 되면은 다 틀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 틀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인데요. 굉장히 착하죠. 왜냐하면 한 지문과 한 장 안에 문제와 지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답 찾기, 오답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답을 정리를 할 때는 저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빠르게 체크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처음에는 저런 부분이 굉장히 귀찮지만 나중에는 저런 부분 때문에 이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거의 5문제 정도가 문제가 나오면 3문제는 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치 문제가 전부이고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문학풀이는 여기까지 해봤는데요.